네, 안녕하세요. 정진주식TV 반포 범벅거리입니다. 네, 오늘 내용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필수적으로 눌러주시고 최근 들어서 이 구독자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제가 오늘은 시장 위주 설명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관심 종목 한 종목만 갖고 왔습니다. 일단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종목 관점에 대해서 딥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있죠. 근데 일단 제가 계속 그 종목 관점뿐만 아니라 그리고 관심 종목을 드릴 때 제일 먼저 얘기하는 부분이 뭐죠? 바로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종목이 아무리 나중에 뭐 200%, 300%, 1000%를 가더라도 지수가 조정을 받으면 그에 맞게끔 시장 상황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좀 얘기 드리기 전에 나스닥 추세 잠깐 좀 설명드리면 여기 구간에서 우리나라 증시가 7, 8월 구간에서 엄청난 반등세를 보였다가 지금 다시 여기 이 120선 그리고 200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고 또 FMC 기점으로 계속 하락 조정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FMC 전후로 꼭 한두 번씩 하락을 계속 맞았죠. 그래서 이번 달 그 22일에 이제 열리는 이제 거의 대부분 0.75% 금리가 오를 것이라는 거를 대부분 알고 있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 정도 사실 상률을 올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0.75%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지금 최근 들어서 이 조정은 어느 정도 좀 선반영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근데 문제는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나라 증시에서 그동안 고점에 사시고 또 특히 대형주 중심으로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데에서 계속 이제 이 증권방송 유명한 데에서 계속 여기서 저가 매수를 계속 하라고 하니까 여기다가 비중이 뭐 100% 이상이 좀 들어간 상태예요. 그러면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고 싶어도 신용 아니면 풀미수를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자니 지금 뭐 경제가 좋지 못하다는 그런 압박 때문에 부동산 자체도 좀 내려오다 보니까 사실 이 가용 현금 자체가 좀 계속 서서히 좀 줄어들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구간에서 사시는 분들이 지금 어떤 선택하고 있냐면 신용 이제 기간돼서 이제 이자 비용을 내기가 좀 어려운 분들이 이제 이탈되고 있고 그러니까 계속 이제 개인 투매가 이제 나올 겁니다. 그럼 저는 이제 개인 투매가 나올 거니까 이제 시장이 조금 FMC 때문에 위험하니까 조심히 해라. 그런 가능성도 얘기 드리고 싶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 증시가 이게 일봉상 보면은 그럴 수 있지만 이게 여러분들 월봉입니다. 그 사실상 이 08년도 그리고 여기 11년도 구간 그리고 상승장이라고 읽혔던 17년도 구간 지금 17년도 지금 우리나라 이익 성장은 그렇게 많이 올라오고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종목들도 실적을 많이 내고 있고 2차전지가 주도 산업으로 올라올 만큼 실적을 내고 있고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반도체 업황이 아무리 이제 최고점 찍고 조금 내려오는 단계지만 그래도 돈을 벌고 있는 게 반도체 업황이고 자동차 업종도 이 환율이 1,400원이 오르면서 또 이 현대자동차가 또 미국 소비자 입장에선 가격은 싸지는데 품질은 좋으니까 이 현대기아차를 살려면 1년 6개월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만큼 돈을 버는 업종도 많이 늘었고 시총이 더 커질 수 있는 부분은 맞지만 지금 가격별로 보시면 2350포인트 이게 사실 이게 거의 뭐 20년이 돼가고 있는데도 거의 그 수준이에요. 근데 여기서 더 내려온다는 거 사실 저는 사실상 여기에서 개인 페닉셀 때문에 좀 내려오는 가능성은 있겠지만 여기서 추가 급락을 만들고 뭐 08년도 아니면 뭐 닷컴 버블 그 정도까지 가기에는 이미 여기 주가 수준에서 이미 그만큼 나왔어요. 여기만큼 나온 거예요 사실. 여러분 08년도 이 서프라임 때 이때 주가 지수가 내려온 구간만큼 작년 6월부터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서 못 느꼈겠지만 사실상 하락의 시작이 작년 6월 달이에요. 그러면 저는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은 대부분 일단락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뭘까요? 그러면 나머지 증시가 좀 회복되는데 시간이 필요하겠죠. 이런 기간 조정이 걸리면서 좀 박스권 장세가 예상되지 여기서 다시 뭐 가격 조정을 만들면서 뭐 여러분들이 요새 뭐 음모론자들이 말하는 환율이 뭐 2,000원을 가고 우리나라가 1600포인트까지 내려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나라가 이렇게 망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주변의 이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큰 대기업들도 무너질 거고 사실상 우리나라가 뭐 거의 뭐 에티오피아 수준까지 뭐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이런 가능성은 저는 사실상 여러분들이 로또 뭐 10번 당첨될 확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확률이 좋고 저는 그 가능성에 베팅한 게 보다 앞으로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진 것들을 이제 모으는 시기가 됐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와 관련된 근거를 좀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여러분들 최근 들어서
그 외인 비중 30%대 이제 마지노선 깨질라 이렇게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사실상 이 외인 비중이 본격적으로 하락이 좀 컸던 시기는 작년 10월에서 11월 구간부터 사실상 예전에 최저치 비중을 깨면서 내려온 시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외인들이 못 들어온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환율 때문에, 환율. 근데 여러분들 5월에 9월에 금리 올리고 이 미국 같은 경우는 11월에 금리를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 10월 달에 이 공백이 있잖아요. 이런 공백에 ECB가 내년까지 또 금리를 올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유로존에서는 금리를 계속 올리고 반대로 미국에서 금리 상승폭을 엄청나게 크게 키우지 않으면,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환율이 부담됐던 게 이 달러가 강세되는 부분 때문에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이 좀 해소되면서 이 10월 이후부터는 다시 반등세를 보이면서 그동안에 가격이 많이 떨어졌던 종목들 위주로 이 반등 탄력이 좀 강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이제 다시 그동안에 좀 상승하고 눌렸던 종목들을 좀 모으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최근 들어서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이제 러시아가 유리한 상황이 아니 됐어요. 원래 이게 단기전을 예상하고 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쳤죠. 근데 단기간에 여기를 수복을 하려다가 실패하고, 그래서 이 러시아가 다시 남부전선 쪽에다가 병력을 다 배치한 다음에 여기를 차지했는데, 근데 문제는 여기 전선이 고착화되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앞으로 싸워야 되는 건 돈 싸움이잖아요. 미사일을 누가 더 많이 날리고 누가 포를 더 많이 쏘고 누가 보급을 더 잘할 수 있는가, 이런 데에서 싸움이 붙는 건데,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도 아무리 미국만큼 자급자족이 가능해도 주변 수출을 막고 제재를 해버리면 여기도 장기전하면 러시아가 손해예요. 러시아가 약해지니까 주변 이 러시아 예전 소련이었던 나라들끼리 또 내전이 발생하고, 사실상 지금 푸틴도 장기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휴전 가능성이 높아지고 실질적으로 이런 전선을 계속 뺏기게 되면은 전쟁이 끝나면서 그동안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들이 겪었던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좀 축소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또 이 코로나 엔데믹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이 바이러스가 종식이 됐다라고 오늘 또 바이든 대통령이 속보로 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지수가 좀 밀리면서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고 있지만 사실상 또 긍정적인 것도 많다. 그래서 이 10월달 반등을 좀 노리고 여러분들께서 좀 긍정적으로 좀 준비를 하시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면서, 그러면 오늘 제가 관심 종목 하나 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최근 들어서 이 태조 이방원에 대한 이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태조 이방원 여러분들도 다 아는 2차전지 태양광 뭐 이것저것 다 포함해서 이 태조 이방원이라고 하죠. 근데 최근 이 FOMC 앞두고 오늘 특히 이 태조 이방원 관련 섹터들이 투매가 좀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지수가 사실 좀 더 빠지고 있는 건데, 근데 여러분들 FOMC가 끝나고 나면 이 주도 섹터가 요게 음봉 꽂고 그냥 이대로 내려오면서 끝일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상승폭을 했고 이 개인들이 고점에 샀다가 음봉 나오니까 이런 데도 던져서 가격이 좀 저점을 잡으면 다시 이 주도 섹터 군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기가 외인들 뭐 다시 이 저가 매수를 들어오면서 반등을 좀 만들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종목은 바로 G2파워입니다. 제가 오늘 관심 종목 하나는 이제 G2파워예요. 자, 여러분들 이 무상증자 항상 종목들이 단기간에 시세가 급등하고 나서 이 무상증자가 실제적으로 배정받는 날 이후에 음봉을 좀 꽂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G2파워 같은 경우는 이 6,000원짜리가 뭐 진짜 2만원까지 갔었고, 권리락 이후에 거의 뭐 3번의 거의 상한가를 맞고 음봉을 지금 조정 자체가 엄청나게 크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목의 특징이 뭐냐면, 무상증자가 특히 한 주당 4주를 주던가 뭐 5주를 주던가 이 정도 줬던 종목들은 반등이 무조건 한번 크게 좀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하나 좀 제가 얘기 드리면, 조강 ILI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주가 시세가 크게 나왔던 종목들 음봉 꽂았다가 저점을 찾고 이 반등이 거의 뭐 30% 이상을 줬어요. 또 이런 케이스 또 뭐가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정말 많이 알고 계셨던 공구 음봉 같은 경우도,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여기에서 갭 같은 차이를 크게 많이 주진 않았지만 이런 것도 나중에 한번 21선 구간으로 거래량 터지면서 여기 한번 나왔죠. 이런 케이스가 한번 또 나오면서 갈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 좀 제가 설명드리면, 예전에 그 노터스가 있죠. 이 무상증자 이후에 엄청난 시세를 분출하고 나서 음봉을 꽂고 나서 여러분들 여기 이 거래량 하나가 이게 상한가입니다. 상한가 30%. 그러니까 이게 무상증자가 1대 4주든 뭐 5주든 많이 줬던 종목들이 나중에 낙폭 이후에 다시 한번 되돌린 기술적 반등을 주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냥 그것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 G2파워 같은 경우는
원전 이슈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최근 들어서 가장 핫했던 이 태양광 관련 이슈까지 같이 전력 생산을 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 돈이 들어온 구간 내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보이면서 최대 10,000원 이상까지는 시세가 좀 나올 수 있다.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고요. 좀 더 자세한 가격 전략과 좀 더 구체적인 시장 브리핑을 받고 싶은 분들은 010-257-4421 숫자 1번 보내주시면 무료 체험관 이용권 또는 고객 관련 지원팀에서 연락을 드려서 입장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